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살이 찌고 싶어도 찌지 않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혹시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똑같이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살이 찔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운동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지라는 생각 그들을 보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왜 자기가 살이 찌지 않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안 찌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타고난 몸이라고 보이거나 축복받은 몸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이라는 단어를 생리학적 관점에서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왜 찌지 않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타고남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빠르게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잠깐 영상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높은 대사량.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으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기초대사량은 숨만 쉬어도 우리 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고 활동대사량은 운동량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죠. 여기서 지병이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높은 대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왜 높은 대사량을 갖고 있으며 누구는 왜 낮은 대사량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운동선수의 경우입니다. 운동선수는 높은 근육량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근육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만큼 대사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다부진 밸런스가 좋은 몸을 갖고 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적정 영양분을 오랜 시간 규칙적으로 먹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영국의 한 실험에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의 사람들을 모아 약 1년간 진행한 실험에서 이들은 아무리 많은 양을 먹여도 거의 살이 찌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몸에 잡혀버린 소화구조가 이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규칙적인 몸의 영양분 저장 패턴이 지방을 만드는 걸 방해했다는 말인데요.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원래 먹던 양에서 음식 섭취를 중단하는 단식을 해버린다든지 혹은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줄인다든지 혹은 다이어트가 아니라면 지속되는 음주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 균형적이지 않은 영양분은 지속해서 섭취하여 몸이 망가져 있는 경우 정해지지 않은 식사 시간으로 인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기적으로 조절식이나 단식을 하다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 신체는 건강상 비상 상태로 간주해 들어오는 음식을 모두 체지방으로 저장시킵니다.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소모하는 과정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친 경우 체내에서 이후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는 비상사태라는 경보기가 켜지면 생명유지를 위해 대사량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전환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이게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것만으로도 비상사태 스위치를 끄고 대사량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살이 찔 수 있으나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면 적정 대사량을 찾게 되어 살이 빠지는 체질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노동 혹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다면 몸은 정상적인 체중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 흡수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낮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보통 사람들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래에는 장내 세균총이 살찌지 않는 체질에 영향을 준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살찌지 않는 사람의 장내 세균 구성은 살찐 사람과는 다르다는 건데요. 또는 융털의 개수나 구조의 차이가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살이 찌는 체질의 사람도 음식을 선택함에 있어 그리고 먹는 순서만 바꾸어줘도 흡수를 천천히 시킬 수 있습니다. 흡수가 느리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 지방으로 전환되려 했던 영양분들을 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살이 찌는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인위적으로 이를 방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영양분들은 GI가 낮은 음식물들로 섭취합니다. 일명 GI 다이어트라고 말하고 저인슐린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데요. GI 지수가 70 이상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GI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당면, 빵, 쌀밥, 찹쌀, 감자튀김, 피자 등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GI 지수들은 검색하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 지수를 보고 탄수화물을 섭취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탄수화물을 보다 전략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칼로리가 낮은 식품만 섭취하거나 식품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와 달리 열량과 상관없이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면 혈당이 급하게 상승하지 않아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고 이로 인해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어 체중 감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인슐린이 분비되고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져 더 큰 공복감을 주게 되어 과한 음식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칼로리라도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해 지방 축적을 막게 됩니다. 또한 GI 다이어트는 식생활 자체를 개선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도 안정적으로 흡수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류,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식단이라도 채소 위주의 반찬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타고나게 살이 찌는 체질이어도 조그만 식습관을 바꿔주신다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 상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모두의 다이어트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